자, 오늘은 염색체에 대해서 배우자. 염색체의 구조, 염색체, 세포 분열 시 핵 속에 염색사가 응축되어 나타나는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다. 그럼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핵이 있어. 평상시에는 핵 안에 이렇게 염색 형태로 풀어져 있다가 이 염색사가 응축이 돼. 이렇게 꼬인다는 뜻이야. 이렇게 꼬여서 이런 염색체 형태로 나타난다. 자, 유전물질 DNA를 담고 있고요. 분열 중인 세포에서만 관찰된다. 분열이 안 되면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핵으로 나타납니다. 이 안에 염색체 형태로 풀어져 있어서 보이지가. 염색체는 카민과 같은 염색액에 잘 염색돼서 이름이 붙여진 거야. 염색사는 염색체가 풀려서 실처럼 되어 있다는 의미로 되는 거고,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유전자의 본체이며 유전적물을 담고 있다. 자, 동원체는 세포 분열 시 방추사가 붙는 부위로 양극에서 뻗어나온 방추사에 의해 염색 분체가 양구로 이동한다. 이렇게 염색체가 있으면 가운데 짤록한 부분이 동원체예요. 그럼 방추사가 이렇게 붙어서 얘를 이렇게 양쪽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염색 분체를. 다음, 염색사에서 염색체로 응축되는 이유. 자, 이렇게 기다란 가닥이 있었어. 그러면 얘가 자기를 복제해서 또 붙이는 거야. 근데 이걸 질질질 끌고 가다 보면 중간에 끊어지지. 잘못하면. 그래서 이걸 더 효율적으로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실타래처럼 묶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주자. 이 뜻이야. 그게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는 이유다. 다시 보자. 세포가 분열하는 동안 유전 정보의 손상을 막고 두 개의 딸 세포에 유전 물질이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서 염색체로 응축한다. 염색 분체, 염색체의 동원체에 서로 연결된 가닥으로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되어 있다. 간기에 DNA가 복제돼서 그렇다. 그러니까 요 한 가닥이었어. 얘도 한 가닥이었고, 그런데 얘가 자기를 복제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고 얘도 이렇게 복제해서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자, 원래 만약 이렇게 있었다고 하자. 여기 라지에라는 유전자가 있고 여기 스몰에라는 유전자가 있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자기 복제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얘는 라지에를 가질 거고 얘는 스몰에를 가질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염색 분체는 서로 같은 유전자를 같은 위치에 가지게 돼. 하지만 얘하고 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모양과 크기 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요. 이 염색체 한 가닥을 염색 분체라고 합니다. 염색 분체에서는요, 서로 유전자가 같아요. 같은 위치에 있는 놈은. 하지만 자, 상동 염색체가는 유전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분열 전 DNA가 복제되므로 염색체는 유전자 구성이 동일한 염색 분체 두 가락으로 되어 있다. 하나의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잘록한 부분이 동원체다. 자, 이 염색체가 실처럼 풀어져 있는 게 염색사다. 다시 염색체는 염색사로 구성되어 있어. 이 염색사를 쭉 풀어보면요, 뉴클레오솜이 나타나요. 그래서 염색사는 다시 유클레오솜으로 구성되어 있어. 하나의 염색사는 수백만 개의 유클레오솜이 연결되어 있고요. 다음, 히스톤 단백질 8개를 DNA가 2.5에 감고 있어. 그러니까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유클레오솜을 이루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히스톤 단백질, DNA가 뭘 이룬다고? 그렇지, 뉴클레오솜을 이룬다. 기억해놓고. 자, 다시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안에 유전자들이 쭉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DNA에 많은 유전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DNA를 그대로 유전자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DNA는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얘는 단위체가 유클레오타이드지. 이 유클레오타이드는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인산, 그 다음에 당, 염기가 1대1로 구성되어 있고 당으로 디옥시리보스가 쓰인다. 기억해놔. 당들이 이렇게 오면 돼. 염기는 A, T, C, G라는 네 종류의 염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염기 네 종류에 의해서 네 종으로 된다. 그래서 외울 때는 아트, 사커 이렇게 외워. 서로 상호적 결합을 할 거야. 아트, 사커. 사람의 염색체, 상동 염색체, 체스프 속에 존재하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 한 개는 아버지부터, 한 개는 어머니부터 물려받는다.
대립 유전자 상동염색 쌍에 같은 위치에 존재하고 동일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쌍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과 크기 같은 염색체를 우리가 상동염색체라고 해. 근데 대립 유전자는 반드시 같은 위치에 있어. 이때 대립 유전자는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다를 수도 있고 라지 A, 라지 A 같을 수도 있고 스몰 a, 스몰 a 이렇게 같을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얘네들이 감기 때 자기를 복제한다고. 그러면 자기를 복제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가 라지 A면 이쪽도 라지 A, 이쪽도 라지 A. 그러니까 염색 분체에서는 서로 같은 위치에 같은 유전자를 가지게 돼. 하지만 다른 염색체에서는 다른 유전자를 가질 수도 있어. 이렇게. 얘하고 얘는 다르다. 하지만 얘네끼리는 어떻다고? 같다고. 염색 분체 간에는 복제된 거기 때문에 유전자 구성이 같을 수밖에 없어. 자, 기억해라.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기준이야.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 자, 유전자가 DNA가 아닙니다. DNA에 수많은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유전자는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부분이고 DNA에 수많은 유전자가 있다. 핵형, 생물의 종에 따라 틀린데 체세포 속의 염색체 수, 모양, 크기와 같은 염색체의 특성이야. 생물의 종마다 고유한 핵형을 지니고 있어. 종이 달라도 염색체 수가 같은 경우가 있고요. 하지만 종이 다르면 염색체 수가 같아도 염색체의 크기, 모양, 유전자가 달라서 다른 형질이 나타납니다. 자, 사람이 46개, 침팬지가 48개 이렇게 염색체 수가 더 많다고 해도 이게 더 고등생물은 아니고요. 완두가 14개, 보리가 14개. 하지만 얘는 개수는 같지만 모양과 크기가 다 틀리고 유전정보도 틀려요. 그래서 개수만 같은 겁니다. 이걸 핵형이라고 해요. 핵상, 하나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야. 이렇게 모양과 크기 같은 염색체를 우리가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상동. 다음,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EN,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핵상은 EN은 6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얘는 상동이 없죠? 그러면 N이라고 표시합니다. 염색체 개수는 3개니까 N은 3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체세포는 상동 염색체가 있어서 2개씩 짝을 이루고요. EN으로 표시합니다. 생세포는 상동 염색체가 없어요. 짝을 이루지 않아. N으로 표시. 그래서 체세포는 보통 이렇게 그려줍니다. 쌍을 이룬 상태로. 생세포는 쌍을 이루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자. 자, 쌍을 이루니까 EN.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EN은 4. 염색 분체는 4가닥. 이 염색 분체는 DNA 상대량을 뜻해요. 그러면 DNA 상대량을 알아보고 싶으면 염색 분체 개수를 세면 돼. 자, 역시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EN.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4. 선생님. 얘하고 개수가 틀려요. 가닥수가 틀린데? 이건 어떻게 세는 거냐면, 자, 외팔이 외다리도 한 사람, 자기를 복제해서 쌍팔 쌍다리도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론, 가닥수도 얘가 많고요. DNA 상대원도 얘가 많아. 하지만, 염색체 개수를 셀 때는 요 가운데 짤록한 부분, 동원체 개수를 세는 거야. 하나, 둘. 그래서 얘 염색체 개수가 얘하고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센다. 다음, 쌍을 이루지 않으니까 N, 개수는 하나, 둘. 쌍을 이루지 않으니까 N, 개수는 하나, 둘. 됐죠? 쌍을 이루네요. 자, 이거 떨어진 걸로 보세요. 그러면 쌍을 이루니까 EN,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자, 쌍을 이루니까 EN,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래서, 자, 6.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얘 DNA 상대량은 가닥수를 세면 되니까 이렇게 둘, 셋, 넷. 됐죠? 얘는 둘,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렇게 센다. 사람의 염색체. 사람의 체세포에는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44개가 22쌍 상염색체고요. 2개, 한 쌍이 성염색체입니다. 이때 상염색체하고 상동염색체하고 구분해야 돼. 자, 상동염색체는 모양과 크기만 같으면 돼. 하지만 상염색체는 암수 공통이 있는 염색체야. 사람의 생식세포에는 23개의 염색체가 있어요. 자, 상염색체 22개, 성염색체 1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자, 너하고 사랑하는 여친이 결혼을 했어.
자, 그래서 아스키가 태어난 거야, 기호는. 자, 그러면 너는 2에는 46이야. 정상이야. 부인도 2에는 46이야. 정상이야. 이때 나의 유전자는 너무 소중하니까 다 줄 거야 하면 얘는 4에는 92가 돼서 죽어. 그러면 안 되지,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남자의 정자에다가 감수 분열을 통해서 절반만 넣어주는 거야. n은 23. 여자도 남자의 절반만 넣어주는 거야. n은 23. 그래서 얘네가 수정되게 되면 이 n은 46으로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개수가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준 거야. 다음, 남자의 성 염색체는 X는 엄마로부터, Y는 아빠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여자가 XX니까 여자는 절대 Y를 줄 수 없습니다. Y는 반드시 남자한테, 아빠한테서 와야 돼요. 자, 이 둘은 모양과 크기가 같지 않습니다. X가 어마무시하게 크고요. Y는 작아요. 얘 부모로부터 각각 물려받은 것이고 정자가 만들어질 때 다시 나누어져서 각기 다른 정자로 들어가므로 그냥 상동염치로 간주한다. 기억해놓고. 상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가진 염색체야. 자, 성염색체는 성을 결정하고 남녀 구성비를 틀려. 그래서 22쌍이 이렇게 똑같이 남녀 공통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게 상염색체. 이 상염색체는 다 상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 상동으로. 그 다음에 크기가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이렇게 배열합니다. 그 다음 성염색체는 나중에 따로 띄어서 이렇게 표시해요. 여기 보면요, X가 크고 Y가 작죠? 자, 그러면 상염색체는 상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 이런 맞는 말입니다. 다 상동이에요. 그러면 상동염색체는 상염색체다? 자, 봅시다. 얘는 상동이에요. 하지만 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틀립니다. 자, 여기서 핵형 분석을 보면요. 얘가 21번이 3개예요. 이거 다운 증후군입니다. 다운 증후군. 그래서 핵형 분석을 통해서 염색체 이상을 알 수 있고 다운 증후군이라는 병이 나타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성염색체 XY니까 이건 남자네. 이것도 남자네. 이거는 여자네. 이렇게 알아낼 수 있다. 하지만 유전자 이상을 알 수가 없어. 유전자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염색체 안에 이상을 알아야 되는데 얘네는 모양과 크기만 보기 때문에 유전자 이상은 핵형 분석으로 알 수가 없다. 핵형 분석, 상동염색체쌍을 길이가 긴 것부터 순서로 배열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번호를 정하고 성염색체는 맨 끝에 별도로 배열한 후에 생물이 가지는 염색체의 수, 염색체 크기, 모양 등 겉모양, 염색체의 특성을 분석하는 거야. 겉모양이다. 핵형 분석을 통해 성별, 염색체 구조나 수 이상을 알 수 있지만 DNA 이상은 알 수가 없다. 유전자 이상은 알 수가 없다. 다운 증후군 21번 염색체 3개로 유전병이고요. 머리가 작고 눈 사이가 멀며 정신지체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21번 다운됐다 연상하시면 돼요. 뒤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